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 군사정보 공유협력체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필요성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9월 2일 대한민국이 선진국 정보동맹 가입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및 뉴질랜드로 이어진 협력체에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및 독일도 끌어들이자는 이유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60년대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이 주도해 각종 글로벌 안보 동향을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창설한 정보동맹입니다. 이에 따를 경우 테러 집단 움직임은 물론 중동 지역 정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물론 북핵 동향 등 회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오갑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정보 습득에 있어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물론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지만 북핵 동향 등 대북 정보에 국한되어 있죠. 이처럼 우물안 개구리였던 대한민국으로선 최고급 정보가 공개되는 회의에 와달라는 멋진 초청장을 받아낸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은데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국제 외교 무대의 공짜 선물에는 대가가 따르길 마련입니다. 3일 박원곤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등을 파이브 아이즈 추가 멤버로 찍은 것은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 포위망 구축을 목표로 한 다자협력체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가 있습니다. 이는 4개국 간 군사 첨단 기술 방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군사 정보는 제외됩니다. 그 탓에 파이브 아이즈의 쿼드와 한국을 편입시켜 거대 반중 군사 정보 동맹체를 완성하려는 게 미국의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우리 정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김 아산 정책연구원 미국 연구센터장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유출되는 일이 잦다 보니 바이든 정부가 파이브 아이즈 확대가 대래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해 아시아의 최대 영향력 있는 국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참패를 하며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위태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1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후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더불어 이번 한국의 새 공장에서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지금까지 오사카 공장에서만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움직임에 놀란 다른 일본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TOK는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다이킨 공업도 약 40억 엔을 들여 충남 당진의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케미칼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으며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행위는 수출 규제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차기 총리 때문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의 사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의 올림픽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다며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1964년 도쿄, 1972년 삿포로, 1998년 나가노, 2020년 도쿄까지 총 4번의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올림픽은 이케다 하야토 총리 기간에 열렸고 이케다 총리는 폐막식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1972년 삿포로 올림픽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 재임기에 열렸는데 사토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했고 정기 국회 폐회 다음날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당시 하시모토 류타료 총리는 대회 종료 5개월 뒤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해 선거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기세를 몰아 이번 가을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 승리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림픽 징크스를 깨지는 못했죠. 스가 총리는 자신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을 한다고 밝혔지만 사임의 진짜 이유는 다음날 예정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 전에 스가 총리를 다른 인물로 교체하지 않으면 자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가 총리의 가족들마저 사임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스가 총리와 자민당 지지율 하락은 참고 참던 일본인들이 폭발해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쿄올림픽부터 코로나 방역 대처, 아프간 사태 등 한국에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인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론이 빠르게 등을 돌리자 자민당 의원들은 중요한 선거 참패가 두려워 빠르게 스가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알려진 요코하마에서조차 패하며 일본 국민들이 스가 총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자민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스가 총리가 사임을 밝히자 당일 일본 증시가 2%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에 일본 주요 증권사들은 일본 주가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스가 총리 때문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며 총리 교체로 다시 증시가 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 후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예전부터 한국에 막말을 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면 한국에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니 하루빨리 한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노다로는 원래 친한파 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본 자민당 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한국을 잘 이해하는 소수의 친한파 정치인. 일본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스스로 개설할 정도로 새로운 한일 우호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차세대 정치인. 2000년대 초반 한인 언론에서 고노다로 의원을 설명하며 내놓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친한파였던 고노다로는 아베 총리를 만나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노 장관은 아베 정권의 3차 내각에서 행정개혁 담당상이자 국가공안위원장으로 첫 입각했습니다. 그 전까지 고노 장관은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원전제로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소신파로 통해 자민당 동료 의원에게서 공산당이나 사회당으로 가버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외무장관으로 발탁되자마자 고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찾는 한국 기자에게 당신이 쓰는 카메라는 일본의 캐논이냐 니콘이냐라며 한국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난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말을 끊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외교 현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런 고노다로의 행보에 전문가들은 고노 장관의 남대사 강경 발언은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을 악용하는 국내용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고노다로는 한나라의 그것도 선진국의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른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명한 외교로 중심을 지키며 위상을 높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